이런 말이 있죠.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면서 특히 이 약세장에서 많이 들었어요. 위기는 곧 기회다. 맞는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기회란 언제예요? 강세장이 아니에요. 약세장입니다. 상승장이 아니에요. 하락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기회라는 것은 바로 약세장, 하락장을 뜻하는 거예요.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약세장 전반전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후반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무한정 강세장이 이어진다면 수익률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런데 주시장에서는 이 약세장, 하락장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장사, 사업 장부에 마이너스 기록만 돼 있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기의 이 기간이 지난 후에야 기회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위기는 곧 기회다. 이것을 위기 때는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위기의 시절이 지나가야 그때가 기회였구나.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2021년 작년 말이죠. 주식시장이 S&P 500 지수 우리 작년에 함께들 지냈죠. 70번 이상 최고치 경신했어요. 그렇죠? 연일 경신을 했어요.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미국 월가의 전문가들 월급이 한 달에 몇 억씩 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달에 월급이 몇 억 개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2022년 말, 지금 오늘 마지막 날이죠. 2022년 말에 S&P 500 지수가 예상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려 5,200까지 간다고 예상을 했어요. 지금 4,000도 못 가죠? 요즘 계속 떨어지죠? 미국의 전문가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한 월가의 전문가들이 2022년 말에 작년 말에 예상을 하기를 2022년 말에 S&P 500 지수가 5,200까지 간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역대급으로 예상이 빗나간 해였어요. 올해는 무조건 모든 지수가 모든 수치가 다 역대급이었네요. 이렇게 주식시장은 누구도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 또한 영원히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바닥을 예측해서 맞출 수 있을 정도라면 주시장 자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골드만삭스 유명하죠? 세계적인 IB 아닙니까? 인베스트뱅크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에요. 골드만삭스가 2022년 말 5,100선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5,100 올해 말에 또 이보다는 좀 적게 비관적으로 봤지만 모건 스탠리 4,400 예상했었습니다. 작년 12월 지수가 최고치를 연일 경신 중이었을 때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 이 대단한 사람들이 올해 미국의 증시가 14년 만에 가장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이거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전문가들인데 말이죠. 아무도 바로 1년 후 2022년 말에 이렇게 역대급으로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가장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작년에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었거든요. 그러니 장밋빛 전망으로 올해 말 5,200까지 봤었습니다. 누가 맞췄어요? 아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적나라한 민낯이에요. 민낯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이것이야말로 주식시장의 적나라한 민낯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22년 말에 예측을 해보는 또 2023년 말 S&P 500 지수 작년 말에 올해 말 5,200 예상을 했듯이 다 틀렸죠? 근데 2022년 말 지금 이번에 또 예측을 또 해봐요. 23년 내년 말 S&P 500 지수 평균 4,000 전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내년 말이 되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빗나가는데 평균 4천 전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확신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시티그룹이 내년 말에 3,900 예상을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가 4,000을 예상합니다. JP모건이 4,2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역대급으로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1년 내내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죠. 또 이를 잡기 위한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 4연속 자이언트 스텝 한 번에 보통 0.25%씩 올립니다. 그런데 한 번에 0.75%씩 네 번이나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했어요. 또 올해 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이것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어요. 또 3년간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로 완전히 도시 봉쇄를 했죠. 이런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도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약 1년 5개월 동안 5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1580 정도에서 한 700 이하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다시 그 후에 1년간 70%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V자 반등이에요. 그런데 이 반등을 할 때 초창기의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바닥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그때의 수익률을 놓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수많은 주식 관련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올해 현재 겨우 S&P 500 몇 프로 하락 중이에요? 겨우 20%, 21% 하락 중이에요. 2022년 올해 주식시장의 특징, 미국의 기관 투자자 또 투자은행들, 이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에서 현금화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은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약세장에서 무려 약 1,300조 원이 저가 매수로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해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이 약세장에, 하락장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려 1,300조 원이나 됩니다. 매도 안 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입니다. 비록 주가가 지금보다 내년 1, 2분기, 상반기에 더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지금은 항상 강조하는 무릎과 바닥에 싼 가격대의 기간입니다.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도 내년 1분기가 바닥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 예상이 어떻게 적중이 되겠습니까? 적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주시장이 그래요. 그러면 내년 1분기 바닥이다. 그러면 1분기 1, 2, 3월입니다. 자, 지금 12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월, 2월, 3월이 미국 월가의 전문가들이 보는 바닥이라 그러면 부지런히 그 3개월 동안 매수를 해야 되겠네요. 내년에는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 동안이 바닥이다. 그럼 1월부터 6월까지 저가 매수 가장 바닥이니까 부지런히 해나가야 되겠네요. 요즘에 산타랠리는 사라지고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데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어. 대신 팔 사람이 아닌 살 사람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한정된 기간에 이 기회예요. 정액 적립식 항상 강조하죠.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반도체 ETF 8,000원대, 만원대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죠? 만원대에 시작한 ETF들이 지금 죄다 8,000원대예요. 얼마나 싼 구간입니까? 지금부터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사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렇게 이 좋은 기회를 주가가 떨어진다고 우리는 무수할 일이 전혀 없어요. 당장 현금화 시켜야 될 사람, 팔아야 될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난 단 한 주도 매도 안 했는데 나는 팔 이유가 없어. 나는 노후에 팔아야 돼.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의 주가 아무리 떨어져도 아무런 문제 없어. 대신 계속 매수를 해나가는 사람한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해나간다면 누구든지 우리 실린 가족 여러분들은 함께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